예, 그럼 여기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보셨지만 접종을 유보해야 한다, 또 네.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의사협회와 백신학회 다 생각이 다른데 네. 각각 다 근거가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일단은 좀 원인을 좀 밝히고 나서 접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백신학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방금도 이제 내용이 나왔지만 예. 일단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그런 근거에 해당되는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빈약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접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밝히고 또한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니까 교수님 그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백신학회 쪽에 의견을 더 이제 두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17세 아이에 대한 부분이야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 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사망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매일 이제 이런 분들이 사망하는 숫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 노출이라든지 침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신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일단 사망인데 혹시 관련성이 없느냐 이렇게 신고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돼서 좀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역 당국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예방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방접종하고의 관련성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와 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식 집계만 25명이고 사망자 수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도 예방접종하고 그때는 이제 신종플루 백신하고 계절 백신 두 가지를 다 접종을 했었던 시기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황 때도 사망자 보고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유도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던,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이러니까 백신을 꼭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접종이 여러 번 일어나니까 그때도 한 8명에서 9명 정도 사망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예.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한 명도 증명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대부분 그때도 되게 이제 노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의 가진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했을 거라고 이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기저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걸 백신 때문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백신을 많이 맞는 시기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70, 80대 백신 접종률이 거의 8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사망하는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백신을 이미 맞았을 환자들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최근에 백신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언급이 되니까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백신 맞았는데 그런 연관이 없겠습니까라고 이제 방역 당국에 이제 신고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접종 사업을 중단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백신의 생산 과정을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 제품 자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란 2개가 1개의 어떤 백신을 맞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침투될 요인이 많고요. 예, 국회에서는 특이하게 이 백신 생산 과정이 언급이 됐네요. 그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만들어서 과정에서 생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의 다른 회사의 백신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나 특정 공장 또는 특정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백신에서 막 여러 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출시될 때 전부터 또 출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검증 작업을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사망자로 이제 신고된 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역학조사 그리고 이제 부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조사들이 필요하고요. 일단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뭐 사망했던 사례들의 그런 원인들이라든지 또한 올해 사망자 숫자가 오히려 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을 만들고 또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통해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백신 접종자 중에 말이죠. 15% 정도는 경미한 이상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 내가 접종을 한 후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제 편안히 쉬면 대부분 좋아지는 부작용들이 많지만 일단은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든지 전신에 발진이 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찾으셔야 되고요. 또 예.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에도 일단 병원에 찾아서 원인이 백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감염병 때문인 건지 또 감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